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맹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맹지에 대한 경매 진행은 어떻게 하고 맹지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책자는 필자가 최근에 출판한 책자입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ABC가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일부 맹지라는 말이 나오고 일부 맹지라는 말이 나오면은 맹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한 사람 소유이고 ABC가 일괄로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1, 2, 3, 4, 5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고 일괄로 경매가 진행되면은 일부 맹지, 즉 2, 3, 4, 5는 맹지라고 나옵니다. 사건 번호도 2019 타경 56785로 나오죠. 그러나 만약 1, 2, 3, 4, 5 물건이 일괄 매각이 아닌 개별 매각으로 나온다면은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5678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매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1번 물건만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버리면은 2, 3, 4, 5번은 맹지가 되어 엄청 낮은 가격까지 유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매각하느냐, 개별로 매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개별 매각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법원에서는 개별 매각을 일괄 매각으로, 일괄 매각을 개별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을 그 매각기일 이전까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개별 매각으로 진행을 하면 이해관계인이 변경을 해주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별 매각은 법정 매각 조건이 아니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개별 매각 또는 일괄 매각으로 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재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이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공장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온다면 법원 경매정보 물건 내역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장 물건과 일부가 전인 물건이 일괄로 경매에 나오면 농취증 때문에 이 공장을 필요로 하는 법인들은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 개인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해서 개별로 매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7번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7번 물건은 당연히 농지이므로 농취증이 필요하고 낙찰을 받아 농지로 사용하겠다면 맹지도 아닙니다. 지적도상에서 봤지만은 이 농로가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다면은 건축 허가도 날 수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농로는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7번 물건을 낙찰받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로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답사 결과 6번 물건에 누군가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다면은 6번 물건의 건축허가자는 농로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7번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도 여기에 건축을 한다면 농로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6번 물건의 소유자가 이 농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농로와 인접한 1, 2, 3, 4, 5번의 소유자들도 농로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필자가 방송한 건축법상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맹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62년 6월 2일 선고 62아 판결입니다. 필자가 강의를 할 때 대지는 주의토의 통행권을 이용하여 맹지라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강의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주의토의 통행권을 이용하여 맹지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보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도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이야기보다는 그 포위된 토지 자체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주의토지 통행권과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비교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것을 비교 형량이라고 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과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실의 바로 앞으로 통과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해주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법원에서 1994년 12월 2일 선고된 93다 45,268 판결을 보기로 합니다. 이 판결은 이유 규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자 A가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B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B가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의 토지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경우 민법 제220조에서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의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고 이런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그림에서 B는 A에게 통행을 위한 지력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B가 C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는 C도 A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보상 없이는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 제220조 규정은 소유자 A와 B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인 C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6년 6월 2일 선고 2005다 700144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을이 갑을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청구하면서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토지 통행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을의 토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에서는 저는 농사를 짓는 땅이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통로만 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을의 토지를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즉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을의 지목이 되지라면 건축허가 나올 수 있는 통로 개설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판례와 비슷한 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 2005다 30,993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도 앞에서 본 판결과 비슷합니다. 단지 을의 토지가 앞에서는 전이었지만 여기에서는 대지입니다. 그러므로 을의 토지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신청하면 무조건 주택은 건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을은 앞의 갑토지와 같이 아파트를 신청할 것이니까 도로폭을 6m로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을의 패소입니다. 앞의 판례에서 보셨듯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같이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한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잘못 알고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 판례와 수도나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경우 타인 소유 토지를 경유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수도 등을 타인의 토지를 경유하고 시설하라고 하면은 시군구청의 수도사업소에서는 거의 모두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과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